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그럼 코리아 대장장이 액티브 ETF의 10월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펀드는 9.9%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비교지수인 대장장이 지수는 13.5% 상승했고 코스피는 6.4%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대비 3.4%포인트 가량 상회하였는데요.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내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 펀드 성과에는 2차전지 소재 부품 업체들이 크게 기여를 하였는데요. LNF부터 SKC까지 모두 2차전지 관련된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자동차 OEM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그 후방에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수혜를 보게 되어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LNF는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는 크게 삼원계와 LFP로 나뉘는데요. LFP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저렴해서 중국 내 저가 전기차 모델에 많이 탑재되고 있고 중국 양극재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삼원계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많이 탑재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양극재 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LNF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 중 하나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삼원계 양극재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LNF를 포함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꾸준히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어서 시장 성장에 따른 외양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중 하나인 전해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해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법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해질은 LiPF6라는 전해질이고요. 과거에는 LiPF6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전기차 배터리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전해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전해질을 특수 전해질이라고 부르며 첨보는 특수 전해질 제조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성능이 좋아지고 새로운 모델이 나올수록 특수 전해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첨보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SKC 역시 2차전지 부품 및 소재에 있어서 글로벌 선두권에 있는 기업으로 2차전지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쿼츠웨어에서 글로벌 1등 기업인데요. 반도체가 점점 더 미세해지면서 미세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가혹한 환경에서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결과 장비 내 부품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소모되게 되고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업체 간 미세화 경쟁으로 인해서 후방의 원익QNC 같은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원익QNC는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랩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메이저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반도체 업체에도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기여도 하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도체 부품 회사고요. 후공정에 필요한 테스트 소켓이라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테스트 소켓도 크게 실리콘 러버와 포고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에서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실리콘 러버 소켓의 특징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탑재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향 비중이 매출에서 30%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 메모리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덴티움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은 국내 2위 임플란트 업체인데요. 스트라우만, 다나허 등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 빠르게 침투한 기업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국과 선진국 대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인데요.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에 VBP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VBP라는 것은 중국 내 저소득층에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저가의 대량으로 구매한 뒤에 국공립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임플란트에 대해서 VBP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업체에 대한 영향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주가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비중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종목은 휴스틸인데요. 휴스틸은 철강으로 만든 대형 파이프인 강관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강관인 유정용 강관의 업황이 매우 긍정적인데요. 지난 7, 8년간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휴스틸 같은 강관업체들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의 수혜를 입는 대장장이 기업으로 볼 수 있어 저희 펀드에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BCNC 같은 경우에는 원익QNC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쿼츠웨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대장장이 기업으로 보아서 저희 펀드에 편입하였습니다. 원익QNC와 비교를 해보자면 원익QNC가 만드는 쿼츠웨어는 석영이라는 암석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천연 쿼츠고요. BCNC가 만드는 쿼츠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여서 만들어지는 합성 쿼츠입니다. 합성 쿼츠는 천연 쿼츠 대비 수명이 길고 미세한 파티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고요. BCNC는 국내 주요 메모리 업체 향으로 납품을 늘려가고 있고 새롭게 개량된 버전의 쿼츠웨어도 개발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패키지는 반도체 웨이퍼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포장재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최근 SiC 혹은 G간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이 모두 화합물 반도체이고요. 우리가 흔히 반도체의 원재료로 알고 있는 실리콘과 다르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화합물 반도체가 SiC 반도체이고요.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대비 고열이나 고주파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5G 통신망이 늘어나면 후방의 화합물 반도체 관련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RFHIC, 코히런트, 울프스피드 같은 글로벌 주요 통신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회사들로 해당 회사들의 경쟁 심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비중이 하락한 종목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그리고 2021년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시행되면서 태블릿과 노트북 등 IT 세트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경기 둔화로 인해서 IT 세트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부품사들의 고객사들이 늘어난 재고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방 시장이 둔화되다 보니 후방 업체들의 대장장이 기업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펀드에서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여행과 운송 측면에서 대장장이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그동안 뛰어난 실적을 기록한 배경이었던 항공화물 운임이 최근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컨테이너 선박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대체제인 항공화물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최근 항만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서 컨테이너 운임과 함께 항공화물 운임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는 외화 부채 및 항공 연료유로 인해서 환율과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대장장이로서의 매력이 낮아져서 저희 펀드에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이고요.
10월달 시장이 회복되면서 특히 2차전지 밸류체인 내 종목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펀드도 2차전지를 포함하여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장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